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0일 금요일입니다. 매일경제TV 스치면 상한가 금요일은 스페셜하게 진행됩니다. 오늘도 시장 정리해보고 또 다음 주 전망 함께 나눠볼 텐데요. 8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채널과 인터넷 플랫폼 통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카카오와 네이버, 유튜브 웨이브 열려 있고요. 유튜브는 실시간 채팅창 기능 이용하셔서 궁금한 점도 많이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세 가지 특이점 통해서 시장 살펴볼 텐데, 자, 오늘 양시장 모두 1%대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 파월 의장이 좀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내어준다면 우리 시장 그리고 뉴욕 시장 반등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희망을 좀 전해드린 바 있는데 비둘기파적인 발언은 아니었고요. 또 매파적이라고 보기에도 조금은 애매한 그 중간선상에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내놨습니다. 아직은 여러 가지 선택지를 좀 열어두고 싶은 그런 분위기를 봤고요. 자, 시장에서는 하지만 좀 뭐랄까요? 반응이 좋진 않았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5%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우리 시장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연달아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는 7개월 만에 2,400선마저 내주었는데요. 1.69% 하락한 2,375, 코스닥은 1.89% 하락하면서 770선도 무너진 모습입니다. 이슬 중동 사태 역시도 아직은 꺾이지 않는 분위기인데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이 전망들까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나눌 두 번째 주제는 이제 내일부터입니다. 4박 6일 일정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경제사절단이 사우디와 카타르를 이어서 방문하게 됩니다. 당장 모레부터 한사우디 정상회담 그리고 각종 포럼들 진행이 되고요. 25일에는 한카타르 정상회담까지 이루어지게 될 텐데 우리 대기업, 중소, 중견기업 그리고 공기업, 경제단체 여러 그 인사들이 많이 함께 방문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무언가 좀 수주 소식이 들려올지 아니면 좀 기분 좋은 협약 소식이 들려올지 이 부분 한번 지켜보고요. 여기서 명단이 이미 공개가 됐기 때문에 좀 주가가 움직일 만한 종목은 없을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이점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준비한 세 번째 특이점은 반도체 이야기입니다. 어제장에서 내어줬던 7만 전자와 13만 닉스를 과연 되찾을까? 아마 이 부분도 오늘 장에서의 관전 포인트였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는 또 한 번 1%대 하락을 했고 하이닉스는 강보합을 보여주긴 했지만 13만 닉스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 거다,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라는 기대는 가득한데 과연 그 타이밍이 언제 오는지까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할 스페셜한 주머니 매니저 모시겠습니다. 박철순 매니저 오늘 홀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야, 저희가 함께하는 이 스튜디오가 굉장히 좀 썰렁합니다. 그렇게 말입니다. 카트는 어디 가셨어요? 오늘 좀 개인적으로 좀 다쳐가지고 예. 좀 건강이? 네, 건강은 아니고 어디 좀 예. 부상을 당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제가 혼자 한번 열심히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스페셜한 박철순 쇼가 될 것 같은데 요즘 제 주변에 다치거나 아픈 분들이 좀 많아서 걱정이에요. 네. 감기도 많다 그러고요. 오늘 또 방송국 오는데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더라고요. 오늘 바람이요? 네, 낮보다 더 오히려 예. 추운 것 같아서 일교차가 크다 보니까 요새 감기 걸리신 분들 굉장히 많고 날씨만큼 또 이제 지수도 좀 안 좋다 보니까 많이들 좀 힘드실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건강이 중요하니까 일단 건강 먼저 챙기시고 주식에 대한 내용은 지금부터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물론 우리 회원분들이나 시청자분들 주변에 있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이것저것 물어보실 것 같은데 친구들도 왜 주식하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매니저를 친구로 뒀으면 야 이거 뭐가 좋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볼 것 같은데 우리 박철순 매니저는 주변에 가장 많이 하는 얘기 요즘 뭡니까? 지금 도망가야 되냐? 아니면 지금 더 담아야 되냐? 그걸 가장 많이 물어봅니다. 그렇죠. 아니면 손실 본 거 어떤 걸로 좀 만회할 수 있겠냐? 이런 질문들이 제일 많죠, 아무래도. 그럴 때 답은요? 일단은 지금은 사실 빠질 만큼 좀 빠진 것 같아요. 시장 자체는. 왜냐면은 이게 사실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예? 이스라엘보다 우리나라 증시가 더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게 사실 되게 아이러니한 건데 일단은 지금 시장 자체가 사실 우리나라가 투신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고 워낙 또 미국 증시와 연동이 많이 되다 보니까 미국은 계속 국채금리 올라가고 있고 우리나라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주력 수급인 외국인들이 계속 빠져나가니까 아무래도 계속 지금 힘든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인 매수세가 안 들어온 상황에서 이제 지정 리스크가 발생을 하니까 아예 이게
더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예. 그래서 조금 굉장히 좀 아쉬운 상황인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이런 리스크적인 요소들 뭐 많죠. 방금 말씀드린 뭐 국채 금리도 있고요, 뭐 유가 상승도 있고요, 그리고 뭐 파월 의장이 어제 이야기도 좀 있었고 지정학 리스크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좋은 종목을 가지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마이너스인 종목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예. 제가 봤을 때는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직 발표를 많이 안 하고 있지만 중소기업들 발표하기 시작하면은 예상보다 좀 호실적 나오는 기업들도 꽤 있을 겁니다. 그런 종목들을 좀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 시장 방어도 좀 해줄 거고 예. 그런 종목들을 좀 잡아놓으면 예. 일단은 시장 반등할 때 지금의 낙폭 그리고 지금의 마이너스를 좀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올 것 같으니까요. 지금은 일단은 적극적인 매수는 조금 자제는 해야 되겠지만 예. 일단 좋은 실적 일단 기반이 되는 종목이라면 일단은 조금 홀딩하는 전략도 감안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궁금해지는 건 이미 지금 아마 많은 그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께서는 더 이상 좀 유동성이 없는, 그러니까 네. 현금도 없고 그리고 이미 많이 물려 있기 때문에 뭐 더 이상의 신규 투자를 할 여력도 없는 네. 그런 상황들이 짐작컨대 많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실적이 안 나올 것 같다, 네. 좀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네. 그때는 과감하게 갈아타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라면은 지금 과감하게 갈아타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의 지금 개인 고객분들이 추가 매수를 많이 한 상태고 현금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예. 계좌가 손실 구간으로 가니까 뭐 어떻게 대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맞아요. 둘 중에 하나죠. 이 종목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를 파느냐 아니면 가지고 가느냐 이건데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는 너무나 시장 상태가 좀 불안정하고 그리고 악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조그만 악재만 나와도 투매가 나오거든요. 예. 그리고 조그만 호재가 나오면 또 시장은 안 좋아도 어떤 종목들은 또 가고 이렇게 종목별로 차별화가 많이 생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만약에 실적 시즌을 본격적으로 지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만약에 이 종목 실적 전망이 만약에 증권사에서 뭐 하향 조정됐다라거나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실적에 좀 악영향을 줄 만한 개별 이슈가 나왔다면 일단은 빼야 되는데 빼되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이 보통 한 종목에 올인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종목 안에서라도 최소한 리밸런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보세요. 만약에 5종목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 안에서 가장 그래도 실적적으로 봤을 때 내가 만약에 신규 매수한다면 난 이 5개 종목 중에 이 종목을 살 것 같아 라고 하는 종목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다 똑같이 매력이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로 이제 조금 약간 불안정한 리스크 요소가 있는 종목들을 좀 냉정하게 좀 자르면서 비중을 옮기는 전략도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신규 종목을 사긴 또 무섭거든요. 그렇죠. 가지고 있는 데 익숙해서 신규 종목을 매수 못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최소한 내가 갖고 있는 포트 내에서 비중 이동을 하는 정도는 무조건 지금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실적이 그렇게 썩 전망이 좋지 않고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한다? 약간 2차 전지 몇몇 종목들이 이렇게 싹 지나가는데 2차 전지에 대한 얘기도 뭐 잠시 후에 잠깐 나눠보려고 하니까 이제 첫 번째 특이점으로 들어가서 좀 더 깊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특이점 띄워주시죠. 자, 시장 전반에 대한 얘기부터 다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7개월 만에 2,400선이 깨졌습니다. 코스닥은 여전히 800선 아래에서 놀고 있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2,400 그리고 800 되찾을 수 있을지 그리고 뭐 지수는 아니더라도 내 종목들 잘 갈 수 있을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좀 주요 업종들까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철순 매니저의 보드를 확인하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이거는 저희 애청자분 유튜브 아이디인데요. 기본 충실이라고 적어주셨네요. 네, 저도 쓰면서 약간 그 생각이 났어요. 예. 네. 근데 그만큼 지금 이제 기본에 좀 충실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오늘 시황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키워드를 기본 충실이라고 적어드렸는데요.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좋은 기업들도 시장 영향으로 대부분 굉장히 마이너스가 큽니다. 9월부터 시작됐던 급락장이 지속되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저점을 뚫고 내려갔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지금 20% 이렇게 빠지고 있는 상태인데 10%에서 20%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보통 20% 30% 이상 빠졌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 시장의 영향이지 기업의 영향이 아닌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방금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시장의 어떤 악재적인 요소들은 어느 정도 반영은 됐습니다. 지금
낙폭이 아주 더 깊게 내려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만큼 실적적인 부분을 봤을 때 상장 기업들의 실적을 합산하면 사실 지금은 사실 저가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반등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좀 나오기 전에 우리가 기본에 충실해서 원칙적으로 좀 매매를 좀 해보자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세장일 때 사실 조금 실적이 좀 안 좋아도 가벼운 종목들 그리고 어떤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사면 바로 차익 매물이 잘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고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는 매도 타이밍이 나오는데 예. 문제는 지금 같은 장에서는요. 약세장이다 보니까 매수를 해서 가벼운 종목 샀다가 한번 급락 나오고 시장 무너지면 10% 20%가 하루 만에도 빠지다 보니까 그렇죠. 네, 빠져나올 그러니까 회피를 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기본에 좀 충실한 그런 종목들을 좀 배치를 하자라는 관점에서 지금 키워드를 말씀드린 건데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실적 굉장히 진부한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진부함이 여러분들의 계좌가 조금 덜 빠지게 그리고 반등 시에는 조금 더 시장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반등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금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또 안정성을 갖고 있는 어떤 종목군들을 보다 보면 고배당주 이런 것들 많이 보시잖아요. 예. 일단은 뭐 배당률도 많이 요새 높아지고 있고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을 많이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배당 수익도 쏠쏠하다. 그리고 대부분 배당 주는 기업들이 이익률이 좋거든요. 돈을 못 버는 회사가 현금이 없는 회사가 배당을 줄 수는 없죠. 뭐 주식 배당도 간혹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재무적으로 탄탄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9월 20 며칠 날 한번 기업은행을 소개를 드리면서 이런 그렇죠. 말씀 드렸어요. 고배당주를 갖고 갈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게 지금 변동성 있는 장에서 방패 역할을 좀 해줄 수 있을 거다. 그래서 기업은행 차트를 잠깐만 보여드리면 좋습니다. 지금 지난 제가 기업은행을 9월 22일인가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래 전까지 최근 고점을 계속 경신을 하면서 우상한 그림이 계속 나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은 많이 무너졌지만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거든요. 어제 종가 그대로 끝났습니다. 그만큼 방어력도 상당히 좋고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실제로 버티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실적이 좀 안 나오는 종목들은 조금 냉정하게 가지고 계신 포트에서 정리를 하거나 또는 비중 이동을 하는데 활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도가 어렵다면 교체 매매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아요. 마음적으로는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중에 난 좀 이 종목이 자신 있어 하면 그 종목으로 좀 안 좋은 종목을 팔아서 비중을 좀 실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원칙에 맞는 수급 좋고 거래량 좀 어느 정도 나오는 종목들 그리고 실적 나오는 종목들 그리고 기술적인 지지선이 무너지지 않은 종목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가 주식 처음 배울 때의 그 초심으로 들어가셔서 종목들을 선별하고 안 좋은 이 원칙에 맞지 않는 종목들은 철저하게 좀 배제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기본 충실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좀 투자 포인트를 가져가야 하는지 전략을 짜야 하는지 그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장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고 싶은데 지금 우리 시장 굉장히 좀 취약하고 허약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작은 악재가 하나만 나오더라도 휘청 하고 떨어지고 있고요. 뭐 호재거리가 없기도 하지만 뭐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크게 보자면은 중동 리스크가 있고 미국의 뭐 긴축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반등하기 위해서는 휴전 그리고 혹은 뭐 금리 인하 메시지 네.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영향 많이 미치겠습니까? 사실 이게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상황에서는 완전히 두 개의 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예. 일단은 당연히 이 전쟁 리스크가 좀 완화가 돼야 되겠죠. 이게 일단 우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채 금리 같은 경우가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쵸. 지금 아마 2007년도 때 금융위기 때 이후로 아마 5% 넘어간 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인데 16년 만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악재가 한 번에 몰리다 보니까 국채금리가 급등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그런데 이게 오히려 국채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계속 움직여 왔잖아요. 사실 최근에도. 그러면 사실 금리 인상을 계속하기에는 조금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그래서 전쟁 리스크만 좀 완화된다면 국채금리는 조금 천천히 떨어지더라도 그건 분명히 떨어지긴 할 거거든요. 그러다 하더라도 그래서 높은 수준에 그래도 위치를 좀 오래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오히려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좀 낮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비둘기파적인 내용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어제 사실 파월 의장이 약간 어떻게 보면은 애매한 입장이었잖아요. 네,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좀 듣고. 저는 좀 안 좋게 해석을 했어요. 안 왜 좋다? 그랬냐면 사실
상황에 맞춰서 뭐 대응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어떻게 그쵸, 보면은. 예, 예.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 그동안 최근 한 일주일 정도 사이에 있었던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을 보면 대부분 다 비둘기파적인 발언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가장 수장인 파월 의장이 조금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니까 그러니까요. 시장에서는 예. 이거를 악재로 받아들인 거죠. 음. 그러다 보니까 좀 빠진 건데 그래도 뭐 아주 막 공격적으로 매파적인 발언은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은 전쟁 리스크만 좀 완화가 되면 분명히 좀 시장 반등에는 힘을 실어줄 만한 내용들이 좀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예. 참 이런 매크로적인 거는 저희가 뭐 바람만 갖고 희망만 가질 뿐 뭐 어떻게 저희가 대처하고 뭐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사실은 네. 뭐 계속해서 그냥 두 손 잡고 기도할 뿐인 것 같은데 참 어쨌든 뭐 평화를 위해서든 우리 계좌를 위해서든 전쟁이 확전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2차 전지 얘기도 잠깐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좀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시장에 다시 한번 충격을 주는 분위기예요. 네. 그동안 하락이 사실 굉장히 가팔랐거든요. 이제는 좀 오르나 싶었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최근에 한두 거래일 반등을 보여주면서. 2차 전지 아직은 좀 힘들겠습니까? 2차 전지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직 당연히 불확실성은 있는 상태죠. 테슬라의 근데 실적 악화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는 예견이 되어 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문제는 지금처럼 대외 악재가 너무 많은 상황에서 또 다른 악재가 또 나오니까 그리고 그게 눈으로 확인이 되니까 네. 심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2차 전지를 갖고 있는 분들은 던지기 좀 좋은 상황이긴 했죠. 그런데 지금의 낙폭은 사실 전 좀 과도하다고 보는 편이긴 합니다. 오히려 2차 전지가 굉장히 급등을 할 때 그때 아마 접근을 못 하셔서 수익을 못 내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분명히 2차 전지에 눈을 어느 정도 주목을 좀 할 때라는 점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소재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바로 수익이 바로 날 수는 없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예.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실적 예상대로 안 좋았습니다. 그거 어쩔 수 없었어요. 왜냐면 많이 안 좋았죠. 네, 그렇죠. 근데 그거는 누구나 2차 전지를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소재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불안한 면이 있었고 그래서 오히려 실적 발표가 좀 끝나고 어차피 적자 나올 거 역성장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실적 발표가 끝나고 나서 접근을 고려하는 게 좀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소재주가 갖고 있는 시가총액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뭐 부품이나 장비주들도 많이 빠졌지만 장비주는 사실 좀 괜찮거든요. 그래도 낙폭이 생각보다 소재보다는 좀 낮습니다. 그리고 장비주는 아무래도 발주가 더 빨리 들어오잖아요. 예. 소재보다는 그리고 지금 배터리 셀 기업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시 또 이제 투자가 다 재개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장비 발주는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비 발주가 들어오고 실적이 그러면 당연히 쌓이겠죠. 수주는 바로 실적과 연동이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수주 잔고 공시들을 보시면 아니면 뉴스만 보셔도 여러분들 알 수 있잖아요. 수주가 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도 2차 전지와 시장 문제로 주가가 좀 많이 조정받았기 때문에 담아갈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오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도 마지막에 소개해드릴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2차 전지에 대한 얘기까지 들어보면서 첫 번째 특이점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 두 번째 준비된 주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자, 저희 두 번째로 준비한 주제입니다. 바로 이제 내일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와 카타르를 방문하게 됩니다. 한 사우디 정상회담, 한 카타르 정상회담 기다리고 있고요. 뭐 미래기술 파트너십 포럼, 미래투자 이니셔티브 포럼, 이름도 굉장히 멋지고 다양한데 자, 이런 포럼들도 연이어서 갖게 됩니다. 여기에는 경제 사절단이 따라간다고 많이 알려져 있죠. 139개사고 여기에는 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그룹 등등 대기업도 있습니다만 중소 중견기업, 공기업 그리고 경제단체 등도 함께 따라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명단도 이미 공개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은 없을까? 기업은 없을까?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박철순 매니저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 주시죠. 자, 일정 매매라고 적어 주셨는데 제가 아는 일정 매매라면은 사실 이전부터 샀다가 오늘 정도엔 팔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번에 대한 일정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부분은 사실 지난번에 이제 빈살만이 왔을 때도 일단은 그때 상당히 유치를 많이 했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사실 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약간 중동이라든지 글로벌 시장에서 이런 것들을 건설이라든지 이쪽을 유치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고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동 쪽 방안이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이 처음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쪽 중동은 네, 그렇죠. 그래서 국빈 굉장히 방문으로는. 국빈 방문은 처음이기도 하고 의미가 좀 있는 거고 경제사절단이 상당히 많이 준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사실 사우디 같은 경우는 네옴시티 관련 건이 너무 크다 보니까 지금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리고 한번 우리나라가 좀 주목을 좀 받았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적으로 내용들이 좀 우호적인 것들이 나온다면 충분히 좀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게 원래 맞습니다. 일정 매매는 최대한 좀 빨리 이른 시간에 매매를 해서 시세 나오면은 오히려 일정이 나오기 전에 파는 게 좋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재료 소멸로 일정이 시작되면 주가가 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래는 일정 매매는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는 게 원래 정석입니다. 예. 근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 보면은 사실 제가 차트를 하나 보여드렸는데 예. 뭐 S&T 에너지 같은 경우 오늘 상한가를 갔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사우디 쪽에 유일하게 에어쿨러를 공급했던 이력이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오늘 좀 더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사실 네옴시티 쪽 이제 사우디 보면 우리가 보통 네옴시티 관련주를 많이 찾아보게 되잖아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네옴시티 관련주들을 대표적인 것만 띄워놨거든요. 예. 보시면 오늘 뭐 마이너스 7%, 4%, 4%, 9%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는 종목만 올라간 거지 지금 안 올라가는 종목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아직은 일정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기대감들이 반영이 안 된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지켜볼 만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전직 리스크가 좀 완화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 주도 좀 힘든 시장이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그런 상태라면 조금이라도 호재성 내용이 있는 것들이 움직일 확률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일단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지난 사우디 관련 우리나라에 또 국빈 방문했을 때 그때 움직였던 종목들을 일단은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좀 넣어 놓으시고 움직임들 체크하시면서 거래량 붙는 종목들은 월요일에도 한번 도전을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명단이 다 공개가 됐고 네. 그중에 뭐 상장사들 쭉 찾아보면 리스트업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중에서 어떤 종목을 골라가지고 투자를 해야 하는지 S&T 에너지 같은 종목의 움직임 물론 이전에 시외 거래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게 단서가 되어서 투자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방법이 아니고서 이게 좀 옥석가리기 혹은 좀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을 찾기 이런 게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보통 우리가 시간외 거래에서 많이 올랐던 종목이 보통 다음 날 갭상승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럴 때는 사실 여러분들이 큰 목표가를 가지고 가기 좀 어려워요. 호가창 보는 게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손이 좀 빠르지 않으신 분들은 이걸 좀 조정하기가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나는 시초가에 만약에 전날 시간외에서 어느 정도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왔던 종목을 다음 날 입거래일 날 시초가에 난 공략을 하겠다. 그래서 동시가에 걸었어요. 그렇다면 2%나 3% 이렇게 좀 짧게. 일단은 바로 매수 체결되자마자 일단은 설정한 목표가. 근데 큰 목표가를 잡으면 안 됩니다. 일단 최소한 분할로 50% 정도는 2, 3%대에서 한번 끊어내시고 그 다음은 상방을 열어 놓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로스컷을 걸어 놓으셔야 되는데 일단은 처음에는 약간 마이너스에다가 잡아놨을 거 아니에요. 예. 매수가보다는 손절가를 좀 낮게 잡으실 텐데 일단 생각대로 내 예상대로 만약에 지금 시초가보다 계속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면 바로 손절가를 매수가로만 올리시면 일단은 손해는 안 보죠. 근데 이게 사실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쉬워 보이지만 이론상으로는 매매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해보신 분들은 하지 마시고 초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모의 계좌라도 연습을 좀 많이 해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전날 이제 상한가 나왔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요새 빠르게 좀 차익매로 나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이런 매도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단기로 들어갔다가 장기 종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굉장히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 꼭 연습을 하시고 초심자분들은 접근을 고려하시는 게 좋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정 매매가 적혀 있는데 만약에 이게 장기 투자까지 간다. 물론 이슈는 살아 있겠죠. 네옴시티나 네. 뭐 이런 것들 살아는 있겠습니다만 또 이 수급이 한번 몰릴 때 시세를 주곤 하니까 이게 언제까지 길어질지는 모르는 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주의하라는 점 다시 한번 상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많이 얘기할 거리가 있는 반도체 얘기입니다. 자, 주제를 띄워 주시죠. 자, 7만 전자, 13만 닉스를 되찾을 때까지만 해도 그 분위기만 생각을 잠깐 되돌려 보면 야, 이거 반도체가 이제 주도주 됐다. 그리고 남은 연말 그리고 내년까지 좀 잘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엔비디아가 하락하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좀 추가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하면서부터
그 분위기가 살짝 꺾이는 듯한 모습입니다. 현재도 7만 전자와 13만 닉스는 깨진 상태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그 모멘텀들은 잘 살아 있는 건지 뭐 투자 유효한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순 매니저의 이제 보드를 확인해 볼 텐데요. 잘 안 보입니다. 띄워주시죠. 자, 내년 주인공 이렇게 써 있네요. 네. 네, 일단은 뭐 내년에 좀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지금 미리 사면 내년에 굉장히 좋을 것 같은, 큰 수익을 줄 것 같은 섹터라든지 어떤 테마라든지 기업들을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예. 개인적으로는 지금 HBM 쪽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이렇게 적어드렸습니다. 좋습니다. 내년의 주인공이 된다라고 보는 근거는 뭡니까? 근거요. 일단은 지금 아시다시피 반도체 쪽 상당히 좀 괜찮거든요. 일단은 뭐 메모리 반도체 쪽 보시면 일단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을 많이 보는데 4분기 때는 확실한 좀 반등이 디램 쪽이라든지 낸드 쪽 다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추정은 좀 그렇고요. 물론 내년엔 더 좋겠죠. 그리고 나서 일단은 HBM에 대해서는 뭐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기존의 우리 반도체 칩 같은 경우는 그 아무리 집적화가 높아지더라도 한계가 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이제 적층을 해서 어떤 대역폭을 넓히는 거죠. 그래서 정보가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통로를 넓히는 게 이제 HBM 같은 것들이 담당하고 있는 건데 예. 이런 HBM은 수요가 늘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금 AI 관련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AI 관련된 이 어떤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존의 반도체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HBM이라든지 뭐 DDR5라든지 이런 거를 사용을 해야 되고 그래서 내년에 지금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보면 이 주사업부에서 HBM과 DDR5가 절반 이상의 매출을 차지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 정말 많은 기업들이 지금 HBM을 선점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점이 아니라 HBM을 너무 필요한데 살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공급보다 좀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SK하이닉스가 굉장히 러브콜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 많은 분들이 뉴스를 보셨겠지만 지금 엔비디아가 SK하이닉스에다가 주문을 넣었었죠. 그리고 지금 HBM3가 들어갔는데 HBM3E 그 다음 버전이죠. 이것도 내년에 독점 공급까지도 내용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HBM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게 얘네뿐만이 아니라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지금 AMD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 같은 경우도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사실 지금 자체적인 칩을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엔비디아가 지금 이쪽 시장에서는 거의 점유율이 90%지만 나머지 지금 빅테크 기업들도 엔비디아에만 너무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칩을 만드는데 칩을 만들려면 또 HBM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엔비디아에서 가져가는 HBM만으로도 지금 공급이 딸리는 상황인데 다른 빅테크 기업들까지 HBM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뭐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낙수효과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선수금까지 지급해서 지금 달라고 요청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일단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시겠지만 HBM 시장만 놓고 본다면 반도체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 2위를 다투고 있잖아요. 내년 전망을 예상하고 있는 거는 지금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에서 한 53% 정도까지 점유율을 보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선도하고 있는 기업을 가지고 있고 양대 산맥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 HBM의 수요는 뭐 거의 증가는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올해보다는 훨씬 더 실적적인 면에서는 충분히 기대감을 가질만 합니다. 그래서 예. 지금 기대감은 있지만 생각보다 시장 때문에 HBM 많이 못 가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공략해 볼 만한 아주 적절한 타이밍이니까요. HBM 공부를 좀 많이 하시고 그리고 좋은 종목들 그리고 실적이 확실하게 최근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천천히 담아갈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주인공이 될 만한 섹터니까 꼭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화면 돌아가는 데에서도 나왔지만 오늘 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색이 나뉘었고요. 최근에 뭐 외국인 수급을 보더라도 그렇고 최근에 주가 흐름을 봐도 그렇고 또 앞서서 엔비디아를 강조해 주신 부분을 또 생각을 해 본다면 SK하이닉스 그리고 또 SK하이닉스와 관련된 업체들 쪽으로 투자 포인트를 맞추는 게 조금 더 나을까요? 네,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SK하이닉스가 거의 뭐
독보적이기 때문에 지금 뭐 삼성전자가 일단은 당연히 따라오고 있지만 일단은 점유율 자체가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HBM 쪽을 본다면 당연히 SK 하이닉스와 관련된 거래 관계에 있는 밸류체인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고요. 다만 뭐 지금 대부분 이 HBM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반도체가 워낙 많은 기술이 필요한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 엄청나게 다양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보면 보통 지금 HBM 쪽과 연관돼 있는 회사들 보면 SK 하이닉스만 거래하는 게 아니라 다 거래할 수 있는 기술력을 대부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선도 기업들 위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HBM으로 연결돼서 관련주로 올라간 종목 중에 생각보다 별 연관이 없는 아직은 사업적으로 실적이 나오지 않거나 아직은 아직 진출만 했을 뿐이지 뭔가 성과가 없는 기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HBM 관련주라고 해서 무작정 투자하는 건 절대 안 되고요. 실제적으로 HBM 관련된 연관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실적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 특히나 SK 하이닉스나 아니면 삼성전자와 거래 관계가 있는 레퍼런스가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워낙 최근에 뭐 방송이나 주변에서 많이 듣기도 했고 실제로 뭐 저도 그런 근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반도체가 앞으로는 조금 더 잘 갈 수 있겠다. 시장이 반등을 줄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잘 갈 수 있겠다라는 데 동의를 하는 또 일인이기도 한데 그렇다면 좀 반등을 줄 때 그래서 지금 아마 많은 분들께서 반등을 줄 때 내가 투자를 하고 싶은 종목들 찾기 아마 이런 리스트를 좀 짜고 계실 것 같거든요, 다들. 그래서 박철수 매니저님께서도 혹시 좀 반도체 중에서도 좋게 보는 종목들이 있다면 몇 가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종목이시고 그리고 최근에도 많이 움직였던 종목들입니다.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좋게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일단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HPSP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눌림이 좀 나오면은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가 지금 시장보다는 훨씬 잘 방어를 해줬어요. 급락장인데 지금 뭐 별로 밀리진 않았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HPSP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전공정 쪽에 가깝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실 후공정에 많이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근데 전공정도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 왜냐하면 선단 공정을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옛날 기술을 사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술은 계속 개발을 합니다.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선단 공정으로 가고 있는 상태에서는 장비를 더 좋은 걸로 교체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메모리 업황이 이제 조금씩 살아나고 있긴 하지만 아직 완벽하게 막 살아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 성수기가 오기 전에 더 업황이 좋아지기 전에 가동률이 아직 높지 않을 때 이때 공장을 잠깐 멈추고 빨리 장비를 교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요가 선단공정 쪽에서는 엄청 나오고 있어요. 장비 쪽. 그러다 보니까 HPSP 같은 경우가 이런 선단공정에서 필요한 장비를 만들고 있는 대표 회사다 보니까 일단 계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하고 수주 기대감을 계속 갖고 있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눌림이 나올 때마다 좀 조정을 좀 눌림목을 활용해서 공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또 좋게 보는 거는 HBM 관련 주죠 역시나 이오테크닉스도 좋습니다. 한번 차트 보여드릴게요. 이오테크닉스인데 역시나 후공정 쪽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HBM 쪽으로 가다 보면 후공정이라든지 이런 패키징 쪽이 굉장히 강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웨이퍼라든지 이런 것들 중에 이제 웨이퍼 굉장히 얇아져야 됩니다. 적층을 하기 위해서는 웨이퍼가 굉장히 얇아져야 되는데 이걸 이제 사실 그냥 일반 절단, 난로 절단하면 사실 좀 약간 얇게 만들기가 없죠. 한계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레이저 커팅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장비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오테크닉스 보시면 차트가 거의 뭐 비슷하죠. 방금 전 차트가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눌림이 나올 때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이니까 이 두 종목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좋습니다. 한 종목만 살짝만 보면요. 이 종목은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께 방송에서도 소개를 드렸던 종목인데 STI입니다. 이 회사도 상당히 강점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인데 리플로 장비 쪽에서 상당한 매출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HBM 관련된 대표 종목이고 잘 밀리지 않죠. 특히나 이 종목은 최근에 이 박스권에서 한 번도 밀리지 않고 계속 박스권 상단과 저점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좀 나와준다면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 부분 노리시면서 박스권 매매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은 추가 질문 하나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청개구리 심리가 있어서 그런지 시장 하락폭보다 더 잘 버텼다라는 세 가지 종목의 차트를 보여주셨는데 오히려 요즘에 많이 떨어진 것들의 가격적인 매력도를 느껴서 접근하려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시장의 하락폭보다 좀 잘 지켜내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접근 리스크는 없을까요?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아직은 반도체 업황 자체가 고성상하는 구간은 아니잖아요. 이제 턴어라운드를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실질적으로 뭔가 숫자라든지 장비가 어떻게 보면 납품이 된다라거나 이런 거래 같은 것들 이런 게 눈으로 확인되는 종목들이 시장에서 수급이 몰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 불안정하다 보니까 투심도 안 좋고 적극적인 매수를 하기가 좀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확실한 어떤 기술력, 확실한 거래 기업, 그리고 확실한 실적, 확실한 이런 것들이 눈으로 확인되는 기업들이 오니까요. 일단은 지금은 이런 기업들을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물론 회사가 좋아도 좀 밀린 기업들은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더 있겠죠. 그런 종목들은 조금 이제 뭐 전쟁 리스크 좀 완화되고 그리고 나서 시장이 좀 반등이 올라올 때 들어가셔도 늦지 않으니까요. 지금 만약에 접근하신다면은 아직은 무너지지 않는 종목들, 수급이 아직 살아있는 종목들로 베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 이야기까지 세 가지 특이점 통해서 시장 전반 살펴보고 전망해 봤습니다. 자, 이제는 신특별한 포트 대결로 넘어갈 차례인데 이게 매운맛 코너인데 오늘 매운맛 대결을 펼칠 한 매니저가 건강 이슈로 빠지는 바람에 조금은 덜 맵긴 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계석에서 임혜정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